대전 대덕연구단지 내에 27만 평. 그 황량했던 벌판이 꿈의 박람 회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현재 건설공사의 진척도는 80% 선. 올 5월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땡난 거 뭐게? 컴퓨터. 아이고. 앞으로 7개월 뒤 엑스포가 개막되면 지금 이 현장에서 땀 흘리는 엑스포맨들은 뒷전으로 사라진다. 대신 그 무대에는 또 다른 엑스포 일꾼이 등장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도우미. 엑스포장을 찾는 관람객들은 이 아리따운 낭자 군단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The bottom it means the past, so it has a culture and history. It made of 93 stones. In the middle, it is the present, and the top is the bright our future. And the most most 하지 마, most 진정하게. 매일 화장을 하는 여자라도 지금 같은 경험은 흔치 않은 법이다. 미용실에서의 화장, 오늘이 특별한 날이란 증거다. 이 새벽 단장을 위해 예약까지 해두었건만 주인 마담은 그들을 기다리게 했었다. 그러나 그런 기다림도 이들 젊음의 싱그러움을 사그라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나 예뻐? 이른 새벽부터 부산을 떤 이유는 한복을 입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엑스포 행사 운영 요원들이 입을 한복의 디자인을 고르는 자리. 비록 두 번째 심사긴 해도 조심스럽고 긴장되긴 마찬가지였다. 한복 고유의 전통미에다 엑스포의 현대적 이미지를 접목하는 작업. 그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글자지만은 다른 자도 좋은 자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해피름 수복을 넣었을 때는 전혀 안 맞아요, 색깔이. 다시 완전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10명의 심사위원들은 조목조목 까다롭게 짚어나갔고 그런 열띤 공방 속에 시간은 마냥 흘러만 갔다.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예전엔 미처 몰랐던 사실이었다. 그 고통을 인내와 투지로 견뎌내고 있었는데 그러다 결국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도우미 중 한 명이 끝내 졸도를 하고 만 것이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너무 괜찮으세요? 치마 허리를 좀 풀어봐요. 치마 허리를 좀. 가서 허리 좀 딱 풀어버려요. 치마 허리만 이렇게 풀어버려요. 그냥 이대로 여기서 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다시 심사위원들 앞에 나서야 했다. 오름 색깔만 정하면 앉아. 근데 아까 노란 건 다 끝났고요. 네, 그다음 맨 마지막에 제공을 하나 끝나거든요. 네. 그럼 맨 이날 마지막은 도우미들은 자신들이 이제 한 사람의 직업인이란 사실과 함께 자신들에게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도움이라는 뜻은 순수한 우리말로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관람객들을 도와주고 불편 사항을 해결해주는 그런 전문 안내원을 뜻하는 거고요. 또 이 우아하고 아름답다 이런 뜻이 이제 좀 내포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엑스포 준비 기간 중에는 각종 그 엑스포 관련 홍보 이벤트라든가 이런 데 원정용으로 참여하고 또 중요한 그 국제 회의들이 있습니다. 정부 대표자 회의라든가
또 학술 심포지움이라든가 또 문화 행사를 위한 사전 그 프리 이벤트라든가 이런 데 이제 운영 요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엑스포 이미지를 이제 국민 일반에 널리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엑스포 개최 기간 중에는 주요 그 운영의 핵심 부서에 배치가 돼가지고 이 VIP를 안내한다든가 또 통역을 만든다든가 또는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그 미아 보호소 또 장애자 센터 이런 데 핵심 운영 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엑스포의 전문 안내원을 외국에서는 컴패니언이라 부른다. 동반자란 뜻이다. 도우미란 우리말을 공개 모집으로 찾았듯이 도우미들도 대회를 열어 선발했다. 그 선발 대회의 경쟁률이 무려 130대 1. 엑스포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시켜준 조그만 사건이었다. 안녕하세요. 개혁하는 젊은 여성이 맨 마지막 번호인 1295번 김은정입니다. 이날 선발 대회에서 10명의 대학생들이 시범 도우미로 뽑혔다. 대전 엑스포에는 모두 800여 명의 도우미가 필요하다. 이들 시범 도우미들은 나머지 도우미들의 모델격이지만 그들의 교육을 담당할 사람도 바로 이들이었다. 또 한 대에서는 각 전시관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엑스포 역사상 지금 처음입니다. 전시관을 예약한다는 것은. 시범 도우미들은 박람회. 이제 그 명칭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여러 가지 전문 교육을 받고 있다. 기본 소양 교육에다 전산 교육 같은 엑스포 관련 업무를 익히는 일에까지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 도우미들은 자신들의 엑스포의 주인임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엑스포는 과학의 올림픽이다. 자기 나라의 과학 기술을 자랑하는 자리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엑스포는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 좋은 기회가 된다. 한 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지는 뿌리인 문화를 최첨단의 과학 기술로 새롭게 구현해 보이는 것이다. 엑스포장은 언제나 볼거리가 넘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한다. 엑스포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도우미, 즉 엑스포 컴패니언들이다. 저희 아버지께서 86년 밴쿠버에 그쪽에 엑스포가 있을 때 컴패니언의 수행을 받으셨던 기억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아버지께서 그 밴쿠버 엑스포에 가셨을 때 접해본 사람은 단지 컴패니언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그 컴패니언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인상을 받고 엑스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었다면서 너도 그러한 임무를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해봐라 하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도우미들의 모임방인 도우미실. 이날 도우미실에서는 도우미들의 위상에 대한 논의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물론 도우미 이런 색깔은 정해져 있지. 우리는 시범 도우미잖아. 그걸 구별해달라는 거지. 위에서 무조건 이건 명령이다. 이건 조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해야 된다.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는 직원 아니야? 인상을 심어드려야 되고. 한복 시사회 날 6명만 필요한데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10명 모두에게 준비를 시킨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고 결국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뒤돌아보기 위해 이른 것이다. 그런 세계성이 있어요. 이건 그게 아니었다. 이제 모든 그 대충의 내용을 알게 됐을 때 우리의 행동이 과연 어떠해야 될까? 그건 참 중요한 것 같거든. 확인을 하고 앞으로 행동을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지금하고 비슷한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상당한 수준의 일을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막상 해야 되는 일에는 실망하고 불만이 많았고 그런 반면 그렇다고 뭐 딱 해낸 것도 없잖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조직의 측에서 요구하는 바잖아. 우리들이 모범으로 보여야 되는 거. 난 우리들이 충분히 능력 있는 일을 해내면서도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쁘고 성심성의껏 임하는 태도로 하면서도 또 어떤 우리 항상 그런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행사에만 동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에 임할 때는 충실하고 딱 뭉쳐서 하면은 나 그거 우리가 진짜 너무 당했다고 말해주고 그렇지만 불쌍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단 우리 힘이 없어. 내가 말하고 싶은 엑스포를 잘 치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엑스포의 성공이 곧 자신들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마음의 일치는 도우미들을 자연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했고 그 일은 세미나를 여는 것으로 귀결됐다. 세미나의 주제는 두 가지로 나누었다. 도우미 자신들의 교육 프로그램 정립과 엑스포 전시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바로 그것이었다. 세미나 준비는 두 사람이 한 조가 돼 제각기 해나가기로 했다. 괜찮을 것 같아. 자동차관은 어떤 곳일까? 저희 자동차관에는 볼거리가 많습니다. 우선 그 볼거리는 대전 엑스포의 수준이다.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외형이 거의가 유선형으로 다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전체 높이는 30m입니다. 지상에서 30m 되고 이 앞부분은 미래의 자동차의 형상을 조각하듯이 그럼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미래 자동차예요? 그 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제 자동차라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기지만은 여러 가지 또 사회의 역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들은 역시 인간이 자동차를 다스리는 마음가짐에서 출발되는 거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어떤 쪽으로 가져야만이 이 길을 바르게 쓸 수 있는가 라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장. 여기에 도우미들은 그 속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과 인간에 대한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자동차 문화의 미래가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앞으로 7개월 뒤 이 미래의 자동차 세계에서 벌어질 상황의 예측, 그것은 도우미들의 몫이다. 올림픽을 체육 행사라고 한다면 엑스포는 경제, 문화, 과학 모든 분야의 그 올림픽, 종합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번 개발도상국에서 처음 열리는 그런 중요한 행사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성원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일이 컴패니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우선 제가 4학년이니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졸업한 후에도 국제적 이런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사회에 나가서 남들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또 좀 더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문택입니다. 네, 이문택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권명희와 김유정은 엑스포 참가 경험이 가장 많은 기업 한국 IBM을 찾았다. 건평 500평, 뭐 대략 숫자입니다. 502평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과는 입장 동선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다리더라도 다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빨리빨리 보고 다른 관을 보고 좀 더 많은 데를 보시겠다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대신 극장은 못 보고 나머지만 볼 수 있는 분야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관람객을 두 부류로 나누어 각기 다른 동선을 마련한 것. 그것은 지난 엑스포의 경험 덕분이리라. 하나는 이제 이건 별개의 동선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프리쇼라 그러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극장에 들어가서 극장 관람 마치고 다시 나와서 이렇게 컴퓨터 하는 거. 보통 극장 들어가려면 일정 시간 대기를 했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뭐 자유스럽게.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관람객에 대한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누구보다도 먼저 도우미들이 배워야 할 사항일 것이다. 파스라는 아주 독특한 지금 소프트웨어 하나 들여오려고 합니다. 이 갤럭시 파스라는 거는 IBM 연구소하고 디즈니하고 월트 디즈니하고 합작으로 지금 개발을 한 겁니다. 아직은 디즈니에서도 공개가 안 돼 있어갖고 저희가 너무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 자신을 모델로 해갖고 여러 가지 변화를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사진을 찍어갖고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고 그 외에 뭐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 멀티미디어를 사용해갖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영화를 만드는 거라든지 기타 몇 가지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IBM은 컴퓨터 회사다운 주제를 정했다. 그것은 생각. 다시 말해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다. 그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그것을 환경 문제와 연결시킨다. 주로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갖다 내게 됩니다. 그들은 즐거운 시간 뒤에 뭔가를 남겨주려 했고 그 요체를 환경으로 잡아놓고 있었다. 그것은 대전 엑스포의 정신과도 통하는 것이다. 엑스포 부주제에 보면은 뭐 저기 자원 활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환경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아니면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엑스포 주제를 고려 안 한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의 중요성을 갖다가 주제로 잡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부터 가장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뭐가 있겠느냐. 또 엑스포라는 게 미래를 갖다 보는 거죠, 그렇죠? 특히 앞날을 위해서 뭐를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냐 하는 거에서 환경이다 하는 식으로 기결이 됐어요. 지금 IBM은 컴퓨터 업계의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연구 개발비를 삭감해 가면서까지 굳이 엑스포에 참가하고 있다. IBM이 엑스포에 불참하면 고객들은 아마 IBM을 더 이상 컴퓨터 업계의 대명사로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엑스포에의 참가. 그것은 한 기업이 인류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이 되고 있었다. 권명희와 김유정. 이들이 엑스포에 참가하는 것은 IBM의 참가 이유와 결코 다르지 않다. 생존 경쟁 속에서 자기 몫을 다해내는 방법. 그것은 세상에 참여하는 일일 것이다. 참여만이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 준다. 제가 항상 내세우는 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고 싶고요. 또 이 기회를 통해서 그걸 더욱더 깊이 있고 넓게도 만들고 싶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 그 범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의 자질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정은 도우미가 되기 전에는 컴퓨터를 다룰 줄 몰랐다. 그런 그녀가 요즘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일본 자료의 번역일 때문이다. 김유정이 지금 매달려 있는 건 지난번 오사카 박람회 때 일본의 컴패니언들이 사용했던 교재다. 다른 친구들이 쳐주겠다 해도 굳이 마다한 채 그녀는 서툰 솜씨지만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는다. 제가 전공은 이러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이렇게 번역하면서 잊어먹지 않아서 좋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번역한 게 모든 친구들이나 또 나중에 800명이 되는 컴퍼니언들이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뿌듯하죠. 도우미들은 지난해 말에 일본을 다녀왔다. 일본 전문 여성들의 자세를 배우러 간 것이다. 일본 여성들이요. 외모로 봤을 때는 저희 한국 여성들이 키도 크고 미모도 뛰어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한테 풍기는 그런 거는요. 그 일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에요. 요새 저희 나라 여자들은 좀 얼굴이 좀 밖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직업은 많이 보이는 직업은 좀 꺼리고 좀 부끄러워하는 게 있었는데 그들은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프로다 싶더라고요. 우수한 도우미를 확보하기 위해 엑스포가 끝난 뒤 도우미들을 그룹 계열사에 취직시키기로 한 기업이 있다. 조연숙과 정희영은 그 기업을 찾았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삶의 터전인 지구. 그 지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것이 지구관이다. 모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설명이 나눠지고 저희들 그게 이제 저희들은 비밀의 계곡이라고 명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메인 쇼가 층별로 다르게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지구관이기 때문에 네. 관람객이 선큰가든으로 들어오면서 대자연을 느끼게 돼 있죠. 관람객들이. 여기에는 이제 인공으로 모든 호수와 뭐 한 10m짜리 폭포가 이제 떨어지고 터널, 다리, 뭐 호수 이런 것들이 전부 설치가 되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관람객들이 자연을 즐기면서 편히 입장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리쇼 지역에 들어가면은 그 전혀 오염되지 않은 그 황혼역이 연출이 돼요. 황혼역이. 거기에서 이제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의 조화라는 내용의 프리쇼 비디오가 상영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런 다음에 약 한 6분간에 걸쳐서 비디오가 상영되고 갑자기 실내 전체가 어두워지면서 그 순간에 이제 이 실내가 전부 그 폭풍 전야가 연출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서 안내원이 이제 대피하십시오 그러면은 대피하면서 나가가지고 메인 쇼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군데 문을 통해서. 메인 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대자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그리고 왜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아이맥스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쌍용그룹은 이 아이맥스 영화 제작비만도 500만 불을 투자했다. 세계 각국 50여 곳에서 촬영된 이 필름은 지구관 안에 세워지는 세계 최대의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상영된다. 그 영화 속에 기업의 선전은 전혀 없다. 다만 지구와 자연, 그리고 인간과 동물과의 조화만이 표현될 뿐이다. 근데 이걸 통해서 쌍용이 뭐 대내적이라던가 대외적으로 무슨 효과 같은 게 있을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차피 그 뭐 엑스포의 근본 취지가 어떤 청소년들에 대한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거고 기성세대에 대한 성취 의욕을 심어주는 건데, 어차피 그 일을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쌍용 지구관을 계기로 이제 모든 저희들 그룹 내 홍보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린 마케팅 쪽으로, 어차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을 얘기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또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를 해주세요. 엑스포에 참가하는 기업의 관계자들은 지금이 한창 바쁠 때지만 어딜 가나 친절하다. 그것은 그 기업들 모두가 엑스포에 참가할 정도로 이미지 관리에 철저하기 때문일 것이다. 언어를 가진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이 언어를 갖게 된 것은 서로 간의 의사와 정보를 전달하고자, 즉 통신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통신관에는 정보통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입체적으로 전시된다. 시간당 2,400명 정도 탈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저희만큼 그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인류의 탄생부터 시작된 정보통신의 역사를 궤도 열차만 타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정보통신관이다. 인간이 태초에 태어나가지고 횃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작해가지고 주로 이제 전기 발달사 아니면 전화의 발달사 이러므로서 현 미래의 그 우주 생활, 산악 생활, 뭐 종합정보통신망이라든가 뭐 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미래의 그런 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상으로 되는 거 아니면 그림이 딱 붙는 거예요? 여기에 그 직접 발로 뛰어 현장감을 익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날 조연석은 체험했다. 바다의 형태를 주물러 가지고 붙여주겠습니다. 저희가 회장에 나가서는 주로 하는 일이 안내겠지만 안내보다도 그 각 전시관별로 그
사전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자 하는 것보다 10명이 같이 세미나 형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머리에도 더 잘 들어갈 것 같고, 또 여러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그 관을 주관하는 기업에 가서 직접 듣는 게 더 좋고. 우리들이 만나는 전체적으로 생각해볼 때 어떤 행사가 있나를 그냥 아는 것들도 개인적으로 이들이 세미나를 하는 데는 도우미들 자신들이 갖춰야 할 자질과 받아야 할 교육은 무엇인가를 확실히 해보자는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도우미의 전례가 없다. 그러니 알아볼 때가 만만치 않다. 결과 보고서나요? 아니면 그 엑스포 때 저희 컴패니언이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교육시켰던 그런 책자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책자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럼 어떡하지? 엑스포 조직위의 자료실에도 컴패니언, 즉 도우미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한다. 숱한 해외 출장 보고서도 이들의 구세주는 되지 못했다. 궁여지책으로 김은정이 서울올림픽 백서를 꺼냈다. 자원봉사인데 거기에 관련된 게 혹시 있을지도 모르잖아. 자원봉사 일단. 자원봉사자나 운영요원들의 항목에서 도우미들의 교훈을 얻고자 한다. 운영요원 있어? 관광객 편의 제공 한번 볼까? 이거는 숙박관리, 교통 편의 이런 거잖아. 자원봉사 말고 잠깐. 그러나 그들은 도우미와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도우미들이 추구해 나가는 바는 전문 안내원이고, 이런 직업은 우리나라 역사 이래 이들 시범 도우미가 첫 번째이기 때문이다. 올림픽 때는 운영 요원이 없었지. 있었지. 그때도 조직위원회가 있었잖아. 근데 조직위원회가 있었는데 우리처럼 그 컴패니언이라는 그런 직업은 없었지 않았어? 최은성과 박혜리조가 맡은 분야는 도우미들의 역할과 교육에 대한 것이었다. 이곳 서울 홍보관은 지난해 8월에 이미 개장돼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다녀간 곳. 찾아온 손님을 직접 맞았던 안내요원들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서 찾은 것이었다. 엑스포 시작하면이야 할 게 있지만 지금은 너무 이렇게 중간에 뺀 것 같아가지고 뭐를 해도 사람들이 뭐 얘네들은 지금 뾰족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여기 안내를 하면 그쪽에서는 할 일 없잖아요. 방문객은 어떤 점을 알고 싶어 하는지, 안내요원으로 고충은 없는지, 도우미 자신들이 함께 겪어야 할 일을 미리 점검하고 조언도 구하고자 했다. 엑스포에 큰 관심을 보이는 층은 역시 어린이들이었다. 이 아이들에게 엑스포는 벌써 시작된 것처럼 보였다. 홍보관 견학 같은 거는 국민학교에서도 그렇고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꼬박꼬박 다 하고 뭐 감상문 써내고 그러는 숙제 막 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방학 전에 학교에다 공문 한 번 했어요. 근데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홍보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은 아이들 얘기로 분위기를 만들고 용건을 꺼내는 요령. 도움이라면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컴패니언에 관련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항 과장님께 좀 얘기 좀 들어서 조언을 좀 들어서 저희들 세미나 준비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안내하시는 분 뭐 별다른 불평은 없어요? 지금 우리 엑스포 회장 모형들을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 전시 내용을 물을 때가 한다는 거 답변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금 잘 만들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일부 기업에서는 그 내용을 아직 잘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나 설명이 곤란할 때가 있어요. 개략적으로 전시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 회장 내에서 그 도우미 여러분들이 안내를 하실 때 각 기업별로 전시관별로 어떤 것이 전시가 되고 있고 그 내용을 흔히 알아야
시민들에게 편리한 그런 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네, 그거 같습니다. 했어요, 진짜. 시범 도우미들 위상과 그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조사를 담당한 두 조가 한자리에 모였다. 각 조가 발로 뛰며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보기 위해서였다. 앞으로의 우리가 맡은 행사는 어떤 행사가 있을 것이며 거기서 우리 여태까지 했던 그런 식의 행사만 계속 그렇게 참여하냐 아니면은 뭔가 좀 더 색다르게 조금 더 이렇게 짜임새 있게 그렇게 행사를 진행을 할 것이냐 행사 활용 계획 그것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근데 아까 그거는 그런 거 같아. 나를 그러니까 잡지책에서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우리 활용할 때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각종 이벤트나 뭐 TV 프로그램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조직위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계획적이지 않게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 그게 우리가 나서서 뭐 엑스포에 어느 정도 요만한 그래도 도움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못 느꼈잖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 행사 참여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그거였나? 그 정도의 활용을 해서 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었었나? 쉽지 않은 지금 근데 말이야. 내친 김에 조직위원회 측의 생각을 들어보는 일도 가능했는데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야 할 그러한 것이 바로 그 한국에서의 컴파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에서의 그 엑스포 컴파니언의 위상과 위치를 갖다가 잘 설정을 해주면은 그 직업적인 전문 안내원 그런 걸로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했지만 궁금증에 대한 갈증은 그대로였다. 자신들의 위상을 스스로 세워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다. 의전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해줄 계획입니다. 어제한테 그때 A조에 속했던 해서 세미나의 의의는 한층 더 커졌다. 개중에는 더러 마지못해 동의했던 도우미도 있었지만 이젠 그것이 참으로 소중하고도 멋진 길임을 다들 알게 됐고 소롱보관에서 안내하는 거 보고 느꼈던 거 그다음에 그게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 근데 그런 부분은 물어보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그 이경원 선생님 그런 거 좀 중요한 부분. 세미나 준비는 일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신명이 됐다. 이런 작업을 거듭하다 보면 도우미들은 어느새 커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이런 사진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깊은 밤. 이들의 막내 김은정은 그런 일을 알아서 한다. 커피 했어요. 나쁘게 만드시고 나도 일화이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는 깊은 심지가 숨어 있다. 제가 아직도 자아 성숙도 미숙한 단계고 그런 만큼 이런 엑스포를 거치면서 국가의 한 행사를 하면서 제 자신을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엑스포가 솔직히 지금 보면 제가 엑스포 현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주위에.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그러니까 엑스포가 이렇게 잘 개최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제가 그 속에서 기여를 하고 참여를 함으로써 엑스포를 성공시키고 싶다는 바람도 이런 일에 자꾸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도우미들이 서둘러 가고 있는 것은 세미나실. 오늘이 그 대망의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다. 그거 아직 없어. 자동차가 없어? 찾아봤어. 현장에서 얻은 엑스포 지식이나 정보를 모두에게 전해주기 위해 미처 못 채운 차트를 손질하기도 하고 나누어줄 자료를 정리하기도 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다 해도 남 앞에서 발표하는 일은 부담이 되는 법.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은 더해가는 것 같았다. 약속된 시간 오전 10시. 저희 조는 기아의 자동차관을 준비했고요. 저희 조사자는 명수진, 정현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 자동차의 그런 여러 가지 장점보다는 그런 역기능의 기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가는 그런 역기능을 보완해서, 그러니까 솔라카라고 하죠. 태양열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를 이번에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를 또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럼 먼저 개요로서 전시관명은 자동차관. 정현숙 명수진조는 자동차관을 테마로 정했다. 그들은 대전 현장까지 쫓아가 얻어온 자동차관의 이모저모를 보기 쉽게 잘 정리해 놓았다. 그뿐 아니라 그 자료를 도우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재창조까지 해놓았다. 이게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직선이나 아니면 면이 없습니다. 거의 컵으로 됐거나 올록볼록한 그런 면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에어로다이내믹 디자인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면 뭔가 색다르다고 그런 감정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번 엑스포의 부주제 중에 하나가 전통 기술과 현대 과학의 조화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정과 그 교통수단을 결부시키는 마음의 장이라는 프리쇼 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인쇼 장에서는 이것은 탐험의 장에서 관람객들이 명수진이 자동차관의 정신과 외양에 대한 발표를 했다면 정현숙은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이벤트, 즉 각종 행사를 분석해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포스트쇼에서는 우리 미래 자동차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를 보여주는 미래 자동차를 제시하는 과학의 장이 되겠습니다. 발표하는 내용은 참 충실했지만 도우미 외에 다른 참석자는 적었다. 공교롭게도 다른 회의와 시간이 겹쳐서였다. 경로라고 생각해서 강조를 해서 그려놓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대기실, 그 마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실과 쇼 예비실이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입구로부터 연출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각 관의 전시 내용 못지않게 컴패니언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바로 관람객의 동선일 것이다. 모형과 똑같이 놓아본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자동차 관에서의 컴패니언 운영은 컴패니언은 총 60명을 뽑을 예정인데요. 그 60명의 그 아주 뛰어난 그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좀 지루해하시고 또 그때 직접 엑스포 행사장에서 재미를 조금 잃으시지 않을까 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한비탑이 있으면 이 정도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리고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 하면요. 거기 지구가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기가? 여러분들 봉투 있는데 봉투에 IBM의 전산관 조사팀의 발표에 이어 쌍용그룹의 지구관도 세미나에서 낱낱이 공개됐다. 용 2마리가 폭발해서 나오게 됩니다. 좀 만화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전 중에 계속된 세미나 내용은 각 기업 간의 내용이다. 이 과정을 통해 대전 엑스포 93의 윤곽이 그들 머릿속에 차츰 뚜렷해질 것이다. 오전 스케줄이 끝나고 다들 점심을 먹으러 간 시간. 발표 준비는 끝났지만 마음이 불안한 팀은 자꾸만 덧칠 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아셨던 거지만 이런 컴패니언 교육이나 그런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컴패니언의 업무나 교육에 관한 조사 내용은 지금 도우미들에게 가장 궁금한 사항이다. 조사가 어려웠던 만큼 이날 관심도도 높았다. 하루에 소요되는 인원이 한 252명 정도로 대략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52명이 이 교대로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남는 시간과 센터라고 바로 사용될 건물입니다. 그들은 컴패니언의 원론보다는 대전 엑스포와 관련된 실제에 대해 보다 비중을 실었다. 비록 도우미들만의 조촐한 행사였지만 세미나는 모두에게 좋은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보면 안 될까? 가장 먼저는 스스로 이제 자기 팀에서 준비한 그 내용에 대한 자기가 느끼기에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점들 있잖아. 그거를 팀별로 얘기를 해보고 먼저 그 다음에 오늘 내용 중에 미진했던 사항들이 어떤 것인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으로의 세미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 도우미들은 그들이 세미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는 않았다.
지금 한 일에 모자란 점은 없는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일. 그것이 평가회의 목적이다. 근데 나는 애초에 내가 세미나를 할 때 내가 생각했던 거는 어떤 기업권 하나를 정해서 우리 10명이 다 같이 공부를 해서 설명을 할 때 그걸 정말 자기의 언어로 이런 평가의 자리. 그것은 전문 여성으로 가는 긴 길의 한 과정이었다. 네, 전문 여성이 갖춰야 될 것은 일단은 프로다운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하건 작은 일을 하건 큰 일을 하건 간에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자기가 맡은 일 하나는 자기가 완벽하게 해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일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대담함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엑스포 시범 도움이란 명칭이 이들 이름 앞에 놓인 지도 벌써 넉 달이 다 돼간다. 그 낯선 명칭이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도우미들은 그동안 가장 많이 달라진 도우미로 조연숙을 꼽는다. 얌전해서 조금은 소극적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가 된 것이다. 많이 달라졌지요. 첫째는 이제는 학창 시절이 아니니까 첫째는 부지런해지고 또 그 엑스포 담당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이해가 있으면 잘 순종을 할 거고 뭐 어느 정도 이제 막 반사회인이 됐습니다. 딸 부잣집의 막내딸, 자상한 아버지와 가장 친했던 딸.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어린애로 보았던 막내딸이었다. 그 딸을 이젠 더 이상 어린애로만 여기지 않게 된 아버지. 엑스포 기간 동안 3개월 이상 대전에 떨어져 기거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책임감을 가지면 그만큼 의젓해지고 신뢰감을 주는 모양이다. 대전 엑스포의 해인 93년 새해 들어 처음 맞는 일요일에 도우미들이 관악산을 찾았다. 전문 안내원 컴패니언의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자각이 이들을 산에 오르게 했다. 그 자각은 엑스포가 끝날 때까지의 긴 여정 동안에 도우미들을 지탱해 줄 것이다. 도우미의 길. 그것은 어떤 학생에게는 산에 오르는 것처럼 험난했다. 주위 분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그게 도대체 휴학할 가치가 있는 일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많이 힘들고요. 많이 좀 서운한 마음 들고요. 근데 어떤 일이든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지금 학생이라는 신분과 엑스포 도우미로서의 신분 두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다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93년 11월 7일 엑스포가 끝날 기간까지는 도우미로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서 학교 생활도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휴학을 결심했는데 많이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없어도 엑스포는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시범 도우미로서 선발된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만큼 우리 10명 도우미에 대한 기대가 기대의 10분의 1만큼이 또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해야죠. 지금 93년 새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93년은 엑스포의 해라고 생각하고요. 엑스포의 주제가 새로운 도약의 길인 만큼 우리가 이렇게 관악산 정상에 올라와서 같이 각오한 것처럼 다 같이 도약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93년을 그들의 해로 만든다고 한다. 힘 모아 외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을까? 그들은 한 마음으로 외친다.
93년은 엑스포 도우미의 해라고.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